못 푸는 이유는 간단해. 방정식의 개수가 내가 계산해내야 되는 문자의 개수보다 적어서.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답이 너무 많아. 풀 수 없다는 게 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답 중에 뭐 3,0도 있을 거고 1,2도 있을 거고 뭐 좀 무리해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 루트 2하고 3 마이너스 루트 2? 이것도 더하면 어쨌든 3 되는 거 맞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답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답을 특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풀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야. 내가 계산을 해내야 되는 문자의 개수보다 주어진 방정식 개수가 적으니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당연히 XY로 주어져 있는 방정식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연립방정식으로 X값 누군지 Y값 누군지 찾을 거니까.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제도 방정식은 하나뿐인데 내가 구해야 되는 문자가 2개니까 풀기가 힘든 거지. 그런데 이 문제 안에 뭐가 있느냐? 포인트가 그거지. 내가 찾아야 되는 X, Y가 실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실수.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잘 봐. 실수를 제곱해. 실수라는 건 0이나 양수나 음수를 말하는 거거든. 0을 제곱하거나 양수를 제곱하거나 음수를 제곱하게 되면 어떤 실수를 제곱한 결과는 항상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게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지? 생각을 해봐. 0을 제곱하면 0이야. 양수 제곱하면 양수고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든지 간에 그 실수가 제곱이 되면 무조건 양수 아니면 0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음수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얘도 누군가의 제곱이고 얘도 누군가 어떤 실수들을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그런데 실수들을 제곱한다는 건 x라는 실수를 제곱하는 것과 y-1이라는 실수를 제곱하는 것. 어쨌든 실수를 제곱한다는 건 얘네 둘 다 0 이상이라는 얘기. 그럼 이제 정답 나오기 직전이네. 0 이상인 애들끼리만 더해서 0을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 둘 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0 더하기 0만 가능해.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그 정답은 양수가 나오게 되겠지.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음수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야. 실수를 제곱하는 건 무조건 0 이상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x를 제곱한 게 0이 되려면 x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y-1을 제곱한 게 0이 되려면 y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어차피 정답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 볼래? 만약에 이 문제가 실수라는 말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 말이 없었어. 그럼 선생님이 이걸 만족하는 답 또 말해볼게. x가 i, y가 뭐 2라고 해볼까? x가 i고 y가 2면 i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죠. y가 2면 2-1의 제곱 1이지. 이것도 0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방정식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해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문제에선 실수만을 정답으로 원한다고 했으니까 실수들끼리만 제곱해서 더한 결과가 0이 되게 해주는 방법은 무조건 0 더하기 0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정답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예를 든 게 이거 하나 있지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답들이 있을 거야. 그런 많은 답들 중에서 실수들만으로 답이 구성되어 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좀 기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 수 있었을 거. 왜? 이 방정식만 눈에 보고 있는 거지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XY의 조건을 체크하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왔을 수도 있을 텐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지금 선생님이 2개 정도만 예를 들었지만 이거 2개 말고도 더 많은 답이 있어. 하나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x가 1이야. 그럼 y가 1 플러스 i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1의 제곱이 1일 거고 1 플러스 i 집어넣으면 여기 i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 될 거고 1의 제곱이랑 i의 제곱 더하면 1 빼기 1이니까 0 되는 거 맞겠지. 그럼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종류의 답들이 있어. 정말 무수히 많은 답들이.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답들이 전부 다 허근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렸던 것처럼 실수만을 정답으로 하길 바라는 이 방정식의 해는 유일하게 이거 한 세트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0과 1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길 바랬던 거겠지.
여기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이렇게 내가 풀고 있는 방정식의 개수보다 문제 개수가 더 많을 때는 문제가 원하는 xy 값이 어떤 조건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 위에 있는 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2번 문제도 x랑 y 문제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답이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 그런데 그 옆에 x하고 y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정수밖에 없대. 정수들끼리만 곱해서 3을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57페이지 질문. (57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6번이요. 자, 6번 문제 가봅시다. 이것도 방정식 하나밖에 없지. 해볼게. 똑같은 말 합니다. 칠판 봐, 선생님 봐. 이거 절대 XY가 못 찾아. 못 찾는다는 건 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찾는 건데, 왜? 방금 이유랑 똑같아. 방정식은 하나인데 문제가 두 개면 내가 어떤 x와 y절에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4가 되게 해줄 수 있는 답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x, y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정수래. 그럼 아까 이 위에 있던 2번 문제처럼 아까 2번 문제 기억납니까? 정수끼리 곱하는 형태. 선생님이 이것도 정수끼리 곱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 거거든. 그 말은 인수분해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EXY 만들려면 일단 한쪽에는 X가 있어야 될 거고 한쪽에는 Y가 있어야 되겠네. 그럼 XY 그 다음 고민할 거야. 어느 쪽에 2를 붙여야 되는지만 고민해주면 여기다 2를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2를 붙일 수도 있어. 그런데 뒤쪽 모양을 보니까 이쪽이 2X거든. 그럼 이쪽에 2x를 만들어주면 잘 봐. 2xy 해결됐죠? 마이너스 2x 만드는 방법 요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2x 되게 해주면 되잖아. 요렇게 곱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y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2xy도 마이너스 2x도 마이너스 y도 해결됐지. 대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려면 뒤에 상수항 1이 필요하잖아. 필요한 거 그냥 더해주면 그만 아닌가? 그럼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3이 된다는 내용과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지. 그럼 풀진 않았지만 질문 안 해서 2번 문제랑 똑같이 풀면 돼. 세상에 숫자 2개 곱해서 -3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줘. 얘가 계산한 결과가 √3이 되고 얘를 계산한 결과가 -√3이 되면 되잖아. 아니면 얘를 계산한 결과가 100이 되고 얘를 계산한 결과가 -100분의 3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말고 얼마나 많은 답이 존재하겠습니까? 진짜 많은 답이 존재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정수들끼리만 곱해서 -3을 만들려고 얘기했던 거지. 정수들끼리만 계산해서 -3을 만들 거야. 그치? 그럼 -3을 만드는 방법은 3 곱하기 -1 -3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3 이렇게 4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다른 방법도 많긴 하겠지만 다시 정수들끼리만 사용해가지고 정수들끼리만 곱해가지고 -3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기 4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도 찾아볼까? x는 얘가 3이 되면 x에 2 들어가면 되겠네. 얘가 -1이 되면 y에 0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얘가 -3이 되면 x에 -1 들어가면 될 거고 여기에 y에는 2가 들어가면 되겠죠. 1 되게 해주고 싶으면 x에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리고 -3 되려면 y에 -2 집어넣으면 되겠고 마지막 이 결과가 -1이 되려면 x에 0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죠? x에 0이 들어가면 될 거고 얘가 3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y에 4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기 힘든 이유는 답이 너무 많아서
지금 선생님이 찾은 이 네 세트의 정답 말고도 사실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정답들이 존재하는 방정식인데 정수들만 사용해서 만드는 답이라면 지금 우리가 계산해낸 이 네 개의 해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x랑 y를 더한 것 중에 최대값 찾는 거지. 이거 더하면 2, 이거 더하면 1,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1, 요걸 더한 게 4니까 최대값은 4라고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어요. 그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5번 문제도 한번 연습해보고 싶다면 연습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서 남을 건 없는 거니까. 지금도 포인트는 이거야. 풀 수 없는 방정식이네. 답이 너무 많아서 답이 너무 많은 방정식인데 정수들만 가지고 쓰라는 얘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요 아이디어 정수끼리 곱한 결과가 정수가 되게 해주는 모양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겁니다. 강제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 이거 원래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여기 1이 없었잖아. 이게 없으니까 원래는 인수분해가 안 됐는데 어찌됐든 이걸 정수들끼리 곱한 형태, 인수분해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숫자라도 추가해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지. 그럼 정수들끼리 곱해서 정수를 만들 수 있는 식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런 다음에 곱해서 3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안 된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필기는 알아서들 하시고 57페이지로 더 있는 사람 있어? 자, 그럼 넘깁시다. 58페이지 질문. 자, 59페이지 질문. 한 번이요. 몇 번? 4번에 3번이요. 4번에 3번. 지금 거랑 같이 알아두면 나쁠 거 없는 내용인데 지금 봐봐 얘들아. 방금 문제는 답이 너무 많은 방정식이지? 그런데 문제에서 정수 조건을 내걸었거든? 잘 들어보세요. 앞쪽에도 문제 있었는데 질문 안 하고 넘어왔어. 그럼 이 문제라도 잘 듣고 이해해봐. 이것도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걸 만족하는 해는 정말 많을 거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답들 중에 내가 찾아야 되는 x, y가 실수인 답만 좀 찾아보래요. 아까 기억나?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실수제곱, 실수제곱끼리 더하면 0이 되는 방법은 0의 제곱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걸 1과 9로 분리해주면 간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y의 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는 y 더하기 3의 제곱으로. 그럼 봐요. 실수끼리 제곱해서 더한 결과를 0이 되게 해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밖에 없어. 그래서 x는 1, y는 마이너스 3으로 결론을 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완전 제곱식으로. 자, 질문 안 받고 한 문제 더 할 겁니다. 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4번 문제, 네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 가볼까? 이것도 x, y가 실수 조건이네. 이거 다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거든? 진짜 많은 건데 아까랑은 좀 풀이하는 방법이 다르게 느껴지지? 아까는 이거 적절히 풀려면 완전 제곱식,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모양이었던 문제인 것에 반해 얘는 완전 제곱식 안 나오죠. 완전 제곱식 안 나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와요. 어떻게 나오지 봐볼래? 여기는 2x제곱을 x제곱 더하기 x제곱으로 찢어주면
적어볼게. 두 개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중간에 2xy 껴넣고, 그리고 두 번째 있던 y제곱 껴줘. 그 다음 x제곱 하나 더 남아있지? 그거 여기다 적어주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적어주면 이거 같은 식이거든. x제곱 두 개만 분리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 x 플러스 y제곱, 여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런데 얘들아, 분명히 실수끼리만 정답이 돼야 된다며. 그럼 실수 제곱한 거랑 실수 제곱한 걸 더해주면 실수끼리 제곱해서 더하기 0이 되게 하려면 얘네들이 0이 돼야 된다고. 얘네들이 0의 제곱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x는 1이 돼야 되는 거고, x가 1이 될 때 얘가 0이 되려면 y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가 0이 된다는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 왜? 아니야? 유림이 안 나요? 유림이 요번 주까지만 좀 쉬어야 되겠대. 그 프린트 알지. 이거 있잖아요.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일단 저녁 시간 때 집 가서 가져올게요. 뭐 저녁 시간이야. 지금 끝내고 이제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 녀석아. 유림이가 뭐 장염이라고 그러는데 장염이 이렇게 오래 가나? 자, 그 다음 60페이지 질문 2번이요. 몇 번? 2번. 자, 2번 문제는 4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부터는 3차부터는 무조건 인수분해밖에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보자. 선생님이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여러분들과 같은 그 고1 학생이고, 내가 이쪽에 관련된 이제 시험, 아마 기말고사 같은 게 있죠, 그지? 기말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잘 했다면, 선생님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 보자마자 공통부분 만들 생각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 자, 문제 아주 보라고 한다. 그 왼쪽으로 묶여있는 1차식 4개 중에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먼저 정리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거 정리할 겁니다. 1번, 4번 묶어서 정리하고 2번, 3번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옆에 마이너스 120이 있었어.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1번, 4번, 2번, 3번 얘기 꺼낸 거지.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칠할까? 이걸 A라고 놓을게요. 그럼 다음 다시 정리한다. A 더하기 4랑 A 더하기 6 정리할 거니까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에서 마이너스 120이니까 마이너스 96인가요? (16하고 6인가?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16과 A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지만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야. 바로바로 이게 공통부분으로 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겠지. 좀 줄 좀 아끼자. 그럼 인수분해 끝났으니까 치환에서 사용됐던 A라는 문자 대신에 원래의 X제곱 더하기 5X를 X제곱 더하기 5X를 적어주면 이건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다, 그치? 그럼 답 구하려면 그 내용식으로 가야겠네. 거기다 또 보니까 허근 나오겠네. 이건 인수분해가 더 되겠네요. X 플러스 6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더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질문은 뭐였냐면 방정식을 푸는 거구나. 그럼 풀어야지 뭐. 풀어야지. 간다. 첫 번째 정답.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1 또는 세 번째랑 네 번째 정답은 이 녀석 근해 공식으로 간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C죠. B의 제곱이 25 마이너스 4C면 4 6 4 4에서 64 그럼 마이너스 39인가? 마이너스 39 맞지? 그래서 루트 39i라고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계산 잘했나 모르겠네. 잠깐만. 한 번 더 보자. 10에 플러스 24. 그럼 마이너스 96 맞고. 인수분해 맞고.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64, 24, 6, 4를 내 4는 4, 64 마이너스 39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는 이렇게 두 개의 실분과 두 개의 허근을 전부 다 또는으로 연결해서 적어줘야지만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 사실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후부터 계산하는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어려워서도 안 되고. 그럼 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처음에 내가 보고 있는 4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 내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자마자 두 개씩 짝을 예쁘게 지어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짝을 지어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만 할 수 있었다면 문제는 계속 그냥 일사천리로 풀리는 거 아닌가? 이 정도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습 잘 해놓자고. 자, 또 질문? 7번 문제 갈게요. 7번 문제. 방정식 두 개 나와있네? 근데 두 개가 공통인근을 갖는다. 밑줄 공통근을 갖는다. 공통인근이 뭐야?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이랑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답 중에 같은 답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니 이 답 구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암산도 되겠네. x는 5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는 답이거든. 인수분해가 x-5에 x 플러스 1로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2차 방정식 해는 이거하고 이거야. 다시 문제에서 뭐라고?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해와 얘를 풀었을 때 나오게 되는 해가 겹치는 게 있대. 공통인 답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갑니다. 만약에 이 두 방정식의 공통인 답 중에 하나가 요 녀석이었다면 계산 잘하자고. 5의 세제곱 125 플러스 5의 제곱 25니까 25a 마이너스 50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a 플러스 5 그리고 플러스 a는 0. 얘들아 이거 풀어주면 a가 하나 나오겠네. 다시 여기에 해가 5인 것처럼 이 방정식에도 x에 5가 들어갔을 때 정답이 되는 과정으로 좀 문제 푸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 할 거야. a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두 번째, 만약에 공통인 답이 이 녀석이었다면 마이너스 1 넣을게. 마이너스 1 넣으면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으면 2a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0. 또 이거 풀어주면 a가 하나 또 나오겠네. 그치? 위에 있는 a는 공통인답이 5가 되게 해주는 a, 밑에서 구한 a는 공통답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주는 a. 그렇게 해서 a 값 두 개 찾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시키는 문제 있겠지. a 값끼리 더하는 거구나. 그거 찾아서 더해주면 되겠네. 또 질문 있는 사람? 8번 8번? 8번? 4번. 4번? 8번 아니었어? 8번도 8번도 맞아? 그럼 4번, 8번 두 문제 가보자. 선생님 눈 쳐다보고 칠판 쳐다보고 필기할 때는 필기하고. 자, 4번부터 갑시다. 이 녀석의 실근, 이 녀석의 실근을 알파라 부르겠대.
자, 문제부터 이해하자고. 저걸 풀어야 돼. 풀어야지만 실근 알파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판 봐야지 이제. 선생님 보고. 그럼 저거 선택할 때 절대 나쁜 거 아니다. 처음에 지금 선생님이 적고자 하는 내용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절대 욕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거든. 3차부터는 인수분해로만 풀 거니까. 그런데 인수분해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조립제법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조립제법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0된 숫자를 찾고 싶어. 그런데 여기 들어간 숫자가 어차피 이 녀석이 약수야? 1하고 마이너스 1만 넣어야 돼. 그런데 1은 모든 개수들끼리 더한 결과가 0일 때만 성립한다고 얘기했었지. 그거 기억해야겠지? 그럼 1은 넣어봤자 시간 낭비야. 이거 1 넣어봤자 여기 0 절대 안 나와. 그럼 유일하게 가능성은 마이너스밖에 없는데 봐. 안 나오죠. 0이 안 나와. 조립제법으로 빨리 0이 되는 인수를 찾고 싶었는데 어떤 인수가 정답인지 찾고 싶었는데 나오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시행착오 거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행착오 거친 다음에 봐야지. 뭘 봐. 센터를 기준으로 개수들이 대칭관계에 있다는 걸 봐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 뭐해?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 선생님이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말할 건데 이거 선생님 머리 좋아서 푸는 거 아니거든. 푸는 방법 외워서 푸는 거거든요. 설명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머리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풀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외워서 풀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나 말해볼까? 이렇게 생긴 문제 첫 스타트 어떻게 하지? X제곱을 맞아. 센터로 묶어주는 거였어. 좋아. 그 다음 좀 효율적인 계산하자. 어차피 짝짓기 놀이 해야 되는 거니까. 묶습니다. 요거 묶어줘. 그리고 요거 묶은 걸 두 번째로 적어주자. 그리고 요거 묶어주면 2x지. 그리고 이거 묶어주면 x분의 2거든. 그걸 묶어주면 x 더하기 x분의 1로 묶이게 되겠죠. 요거 2번이랑 4번 묶어주면. 그리고 마지막 3번 x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1만 남게 되겠지. 그 다음 요거 치환할 거야. a로. 그럼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 잘 생각해봐. 이걸 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거든. 이걸 가지고 제곱해주면 만들어서 대신 2 빼줘야 돼. 그래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간다. x제곱에 저 한 번만 적을게. a제곱 플러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럼 x제곱에 인수분해 한다. a 더하기 3과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인수분해 됐잖아. 인수분해만 하면 다 푸는 거야. 그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암기했던 내용을 적용시켜야 되는지는 선생님은 알려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외워주면 되는 거거든. 시간 좀 아낄게. 인수분해 끝났으니까 이 a라는 문자 자리에 원래의 x 더하기 a를 누구로 잡았어? x 더하기 x분의를 잡았죠? 그러다 마지막 하나는 뭐였느냐? 이 앞쪽에 묶여있던 x 두 개를 한꺼번에 몰아넣지 말고 한 개는 첫 번째 인수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인수에. 그래서 x 넣어주면 x제곱, x 넣어주면 3x, x 넣어주면 1, x 넣어주면 x제곱, x 넣어주면 마이너스 x, x 넣어주면 약분돼서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직 문제 풀이는 많이 남았지만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절반 이상 온 거야. 그럼 이제 문제 끝내러 가자. 이거 둘 다 인수분해 안 되지. 답 구하려면 그래무식으로 가야 되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실근을 얘기하고 있다네.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판별식 돌려봐. 선생님 머릿속으로 판별식 돌려볼까?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 9 빼기 4니까 양수 5 나오네. 그럼 이거 실근 나오네. 이거 판별식 돌려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면 1 빼기 4니까 이거 판별식 마이너스 3 음수 나와.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허근이라는 얘기잖아. 여기가 실근인 거고 여기가
허근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은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왜? 여기서 실근이 나오는 거니까. 이걸 풀었을 때 실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서 구해지는 답 중에 하나를 알파로 잡은 거야. 다시 이 방정식의 해를 알파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알파가 얘들아 여기서 구해지는 해가 알파인 게 아니라 여기서 구해지는 해가 알파인 거야. 왜? 얘가 실근을 가는 2차 방정식이고 얘는 허근을 가는 2차 방정식이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실근 알파라고 한다면 그 알파는 여기에 해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였겠죠. 그럼 마지막 질문은 중학교부터 봤을 법한 내용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업 때도 이거 알파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죠. 어떻게 해주면 돼? 양변 알파로 나눠주면 돼. 그럼 나눈다 알파, 나눈다 3, 나눈다 알파분의 1, 나눈다 0.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얘들아 여기서 정답이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거지. 여기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내용으로.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준비해볼까 우리? 8번 문제까지 한 다음에 필기할까? 8번 문제 보니까 근거계수 관계 느낌 나는 문제네. 갑시다. 아, 그런데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긴 한다. 일단 준비해볼게. 먼저 근거계수 관계 준비한다. 이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2차 계수 0이죠. 잘 봐야 돼. 0이지. x제곱의 계수가 0이야. b가 0이라고. 그 다음 이건 a분의 c니까 3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1이라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분명히 이 문제 이거 가지고 푸는 거 할 거야. 그게 아니면 뭐 선생님은 선생님 학원 선생님 그만둬야지 뭐. 분명히 100%야. 1000% 10,000%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 따라 안 적고 통분부터 할게. 내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를 통분하면 이거거든.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했을 때 분자가 첫 번째 분자에는 베타 감마가, 두 번째 분자에는 알파 감마가, 세 번째 분자에는 알파 베타가 결국 이렇게 통분하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분자가 이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모는 1만 넣어주면 금방 끝나는 건데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쟤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 언제 배웠느냐? 첫 번째잖아. 다항식의 곱셈 공식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외운 공식은 아니지만 그 외운 공식을 가지고 풀던 문제 중에 변형 문제 중에 이 문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어요. 그걸 또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한다? 나 이거 계산해볼게. 뭐로 계산을 해주면 되느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제곱할 거야. 전개한다? 전개하면 알파 베타의 제곱, 베타 감마의 제곱, 감마 알파의 제곱, 계속 봐. 더하기 2배에 1번, 2번 곱한 거, 2번, 3번 곱한 거, 3번, 1번 곱한 거. 1번, 2번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2번, 3번 곱하면 베타, 감마 제곱, 알파. 3번, 1번 곱하면 감마, 알파 제곱, 베타. 한 번 더 적을 거야. 이제 마무리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의 결과는 여기에다가 여기 좀 볼래? 여기에 전부 다 알파, 베타, 감마 하나씩 들어있죠? 하나씩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걸 2로만 묶을 게 아니라
이 알파, 베타, 감마로 묶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베타 하나, 여기는 감마 하나, 여기는 알파 하나니까 이렇게 묶이겠지. 이거 선생님이랑 처음 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 그런데 그 항 3개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또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아니라 알파 베타랑 베타 감마랑 감마 알파로 만들어진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저기는 그건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한 다음에 2배 묶어준 상태에서 1번, 2번, 2번, 3번, 3번, 1번 곱한 거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걸 시킨 대로 해봤더니 이 묶인 이 식 안에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무조건 하나씩은 다 있더라. 에 있으니까 하나 묶어주자는 거지. 그럼 그렇게 있는 거 다 묶어주면 베타 하나만, 감마 하나만, 알파 하나만 남을 테니까 식의 모양은 얘처럼 정리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얘들아 이거거든? 계산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럼 이거 찾으려면 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3이라면 3 제곱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 감마 1이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0이었잖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다 알고 있는 것들 넣어주면 내가 궁금해하고 있던 이거 분자재배에 들어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마무리하길 바랬던 문제였을 겁니다. 한 번만 더 기억해줘. 이런 식으로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기억 잘 해놓으라고. 필기 간단히 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렸다 질문 다시 받아보도록 할게. 쉬는 시간들이 빨라요. 그 유선 이어폰 에어팟하고 삼성 갤럭시 폰하고 연동이 되나? 연동돼? 에어팟을 살까? 에어팟 얼마 정도 하지? 제일 싼 게 17만 원. 에어팟이 뭐 싸고 비싼 게 있어? 프로가 비싸요. 아 그게 또 에어팟 모델이 또 다른 게 있어? 개 비싸네. 인터넷 보니까 뭐 2만원짜리도 있던데. 엄청 비싸구나. 버즈도 그 정도 가격 하나? 우리 딸은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 근데 벌써부터 아이폰에 미쳐가지고 미치겠어. 아이폰이 뭐가 좋다고. 별로 안 좋지 않으지? 쓰기는 갤럭시가 훨씬 더 편한데. 고등학생들 써보니 고등학생들이 아이폰에 좀 연연하는 거 많이 봤는데 내 딸이 그럴 줄은 몰라요. 자, 60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6번이요. 6번 문제도 갑시다.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를 바란다. 우리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까요? 한 문제만 더 할 테니까 집중해주자.
보고 말하는 거지. 얘들아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수업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 저거 방정식 풀어야 돼. 실근이든 허근이든 나오는지 알고 싶으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서 문제가 정답이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니까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기억해야 돼. 많은 친구들이 심지어는 실력이 꽤 좋다고 하는 친구들까지도 요 A라고 하는 미정계수들 때문에 감춰놓은 이 문자 때문에 이렇게 생긴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조립제법의 시도를 안 해. 3차, 2차 없으니까 1차 상수항 계수 무조건 이거 해야 되거든.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 말 믿어. 분명히 나는 이거 조립적으로 푸는 거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중간중간에 문자가 껴있잖아.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할 때 조립적으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니까? 안 해. 이런 문자들 때문에.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그럼 간다? 일단 모든 개수야 보니까 여기에 더한 게 그럼 무조건 1로 될 것 같아요. 시간 아끼자. 1, 1, 1, 1, A 0 나오는 거 같죠. 봐봐. 그래서 인수분해가 얼마나 깔끔하게 돼. 첫 번째 인수 x 마이너스 1. 두 번째 인수는 x제곱 xa. 그렇게 인수분해 해야죠. 이렇게. 그래도 잘 봐야 돼. 여기서도 여러분들 함정이 있거든. 간다. 서로 다른 세 실근 나와야 돼. 벌써 이 방정식의 첫 번째 실근이 1이라는 답이 나왔어. 첫 번째 실근 x는 1이라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근 하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원하는 문제였던 거니까 이쪽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더 나와야겠지? 그래야 세 개가 되는 거니까. 잘 들어. 이거 하나 하고 쉴 거니까 선생님 고칠건 봐. 여기 실근 하나 나왔어. 그런데 원하는 건 세 개의 실근이야. 그럼 이쪽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개의 실근이 더 나오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그 두 실근 중에 혹시 여기서 나오는 답 두 개 중에 혹시라도 그 두 개 중에 한 개의 답이 얘가 되면 안 되겠지? 이거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예를 들어볼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왔어. 그 답이 예를 들어서 3하고 1이 나왔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지? 그런데 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칠판 전체적으로 이 방정식을 보면 1과 3과 1 여기 있는 답과 여기 있는 답이 겹친 거 아니야? 그럼 중근돼 버린 거잖아.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된 게 아니잖아. 중근 하나에 실근 하나가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려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뿐만 아니라 그 얻게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 이미 나온 1이라는 해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자. 이거 1번이라고 할게. 이거 2번이라고 할게요. 먼저 1번부터 갑니다. 한 별씩 D로 갈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4A가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한 별씩 D가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러니까 A가 4분의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였겠네. 얘들아 A가 4분의 1보다 작으면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방정식의 답 중에는 절대 1이라는 답이 있으면 안 돼. 얘가 1을 넣었을 때 성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기 1을 넣은 결과가 성립하면 방정식의 답이 1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미 1이라는 답이 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원했던 이 문제가 순식간에 1이라고 하는 중근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다.
x에 1 넣을게. 1. x에 1 넣을게요.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절대 0이 나오면 안 돼요. 답이 두 개인 건 좋은데 그 두 개의 답 중에 어떤 누구도 1이 답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 a는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지켜져야겠죠.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게 얘들아, a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잖아. a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이 방정식에도 답이 1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1과 1이 겹치는 답 중근이 되는 거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조건은 지켜야 되지만 그 정답 중에 a 대신 마이너스 2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이제 마무리 짓자. 정답이 뭐였어? 4분의 1보다 작으면 된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맞아. 그런데 그 정답 중에 a에 들어갈 정답 중에 마이너스 2는 정답에서 빠져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답인 건 맞는데 이 정답 중에 요거 하나는 빠져야 돼. 그럼 이걸 정답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는데 이쪽 하나랑 이쪽 하나 따로따로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먼저 이쪽 말할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또는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분의 1보다는 작은 쪽. 다시 4분의 1보다 작은 정답 중에서 요거 하나만 빼면 되는 거잖아. 4분의 1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니까 정답인데 그 정답 중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갈 때만 정답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전체의 정답 중에서 요거 하나만 빼서 정답을 말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들아 정답이 아마 5번이었던 것 같네요. 요거 잘 봐주자. 수고들 했어. 조금 쉬었다가 질문 더 받아볼게. 국기런 매니아. 또 시작해볼까? 핸드폰 집어넣고 60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넘어가 볼까? 61페이지 15번 활용 문제네. 식만 잘 만들어내면 만들어진 식 자체는 아마 어려운 방정식이 아닐 거라고 얘기했죠. 식만 잘 만들어 보자고. 갑시다. 직사각형고요. 그리고 4개의 귀퉁이 잘라서 접어 올리는 거네, 양쪽을. 그러면 직육면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때 그렇게 만들어진 직육면체의 굵기가 420 세제곱센티미터였는데 단위는 무시하고 일단 계산만 해볼까? 직육면체 만들면 아마 이런 모양이 계산됩니다. 그럼 말해줘. 가로의 길이 얼마일까? 가로의 길이 얼마 나올까? 20-2x 나오겠죠. 세로의 길이 16-2x 나오고 높이는 x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높이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는 거니까 x랑 20-2x랑 16-2x 숫자도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산해서 얻어낸 직육면체 부피가 420이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됐지? 정리하자고. 3차원 누구 나와?
4x의 세제곱 나올 거고 2차항은 누구 나올까? 요게 마이너스 32x 요게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32하고 마이너스 40 합하면 마이너스 32하고 마이너스 40 합하면 마이너스 72x 제곱 나올 거고 1차항은 320인가? 그리고 상수항 420 넘겨주면 되겠다. 그나마 4의 배수들만 모였으니까 약분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 다음 단계 뭐 할 것 같아? 이제 풀어야 되잖아. 풀려면 3차 이상부터는 푸는 방법 딱 하나.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 할 때 지금 같은 문제 x 한 개짜리로 만들어진 이런 평범한 3차 방정식들은 무조건 그 인수분해가 조립제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누구 해볼까? 일단 x에 넣어야 되는 숫자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우리 얘들아 x에 넣어야 되는 숫자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x가 뭔데? 증유면적의 높이야. 길이라고 길이. 맞지? 그럼 양수 중에서만 고민하자. 이 상수항에 적혀있는 100이라는 숫자가 꽤 크긴 하지만 그래도 105의 약수 중에 양의 약수만 넣으면 돼. 또 1 넣을까 말까? 1 넣을 필요 없죠. 어차피 나머지 0 나오는 모양 안 만들어줄 거거든. 모든 개수의 합이 0이 아닌 상태니까 1 넣는 것 자체는 시간 낭비야. 그럼 1 다음에 있는 다음 양의 약수 누군데? 3 한번 해볼게. 됐네. 됐어. 그래서 인수분해가 x-3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35는 0으로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됐나? 그럼 우리 이거 또 해볼까? 인수분해 또 누구로 되니 이거? 이거 누구로 될까? 대답이 안 나와. 에? 아, 뭐야. 인수분해 안 된다고 말해야지.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x값은 3 또는 근해공식으로 하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녀석이 4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4, 5, 4, 30, 140 그래서 85면 5, 1은 5, 5 곱하기 17이니까 안 되겠네. 그냥 루트 85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맞나요? 그럼 이제 해는 구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답이 이 중에 누군가 있겠지. 15번 문제 다시 보자. 이걸 만족하는 무슨 x를 찾아라? 자연수 x를 찾아라. 자연수 x를 찾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 근해공식을 통해서 찾았던 두 번째, 세 번째 정답은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이 방정식의 해 자체가 무리수나 허수로 나온다는 얘기였을 거니까 문제가 원했던 자연수는 어차피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계산을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죠. 정리하자. 직사각형을 귀퉁이 잘라서 직육면체를 만들겠대. 그럼 직육면체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진 모습에 어울리는 밑변이래. 가로, 세로, 높이. 길이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얘들아. 그렇게 가로, 세로, 높이 찾았으면 부피 구하듯이 만들어내는 거 어렵지 않아. 3차 방정식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 이거 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뭘로? 인수분해로. 뭐 이용해서? 조립조법 이용해서. 105의 약수 고민하면서 어차피 길이니까 양의 약수만 고민하고 그 양의 약수 중에 분명히 정답이 앞쪽 작은 숫자 누군가 중에 나올 거란 말이야. 보통 그래, 보통.
지금 봐. 1 제외한 나머지 약수 중에 제일 작은 게 3이었잖아. 3 넣자마자 되잖아. 안 되면 5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뭐. 어떤 식으로든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자신감을 갖고 계산을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먼저 부피를 나타내는 식부터 표현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표현하는 게 절대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길 바래. 뺄기 하시고 다음 질문 한번 또 받아보자. 부등식 수업은 저녁부터 나가는 게 맞겠다, 그지? 생각보다 질문하는 문제 수가 많은 거 보니까. 오늘은 명절 기간 동안에 냈던 과제들 체크하는 정도에 해서 수업 끝내지 뭐. 우리가 이번 단에서 배우고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몇 개 이제 배우고 있었는데 많지 않아. 지금 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뭐예요? 3차 이상의 방정식들이야. 풀려면 무조건 뭐 한다? 인수분해로 한다. 인수분해로 한다. 근데 그 인수분해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이 안 되는 방정식들 몇 개 있었지. 뭐 있었어? 보기차 방정식. 완전제곱식이랑 합차공식을 이용해야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보기차식이 있었어. 또 상반 방정식으로 해서 센터에 있는 차수를 기준으로 양쪽 차수들이 개수들이 대칭관계로 이루고 있는 방정식. 그거에도 어울리는 풀이가 있었어. 인수분해가 목적인데 그 인수분해를 할 때 조립제법이 안 되는 문제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배운 게 뭐야? 3차 방정식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로 만들어진 근각의 수위관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운 게 뭐야?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은 보통 1차와 2차가 연립이 되어 있거나 2차와 2차가 연립이 되어 있다. 뭐 응용된 거 원하는 것도 아니야. 1차와 2차 연립은 1차를 정리해서 2차에다 대입한다. 풀자. 2차와 2차 연립 응용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2차와 2차의 연립은 둘 중에 하나가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니까 그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얻은 1차식 두 개를 남아있는 2차 방정식에다 대입해서 풀자. 그게 다야. 이번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게. 그걸 가지고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대표긴 다 했나? 61페이지 질문 더 있는 학생? 10번이요. 10번 문제 한번 가볼까? 3차 방정식 세 근 중에 두 근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3차 방정식의 근일 때 실수 A, B의 값을 한번 찾아서 더해봐라. 이건 뭐야?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네. 문제부터 얘기해보자고. 저거 풀었을 때 나오는 세 개의 답이랑 얘 풀었을 때 나오는 세 개의 답이 있을 거야. 문제 잘 적었나? 그러네요. 근데 문제도 말하기를 여기서 나오는 답 두 개랑 세 개인데 세 개 중에 두 개, 여기 세 개 중에 두 개가
같은 답이래. 같은 답이랄 거야. 근데 여기 좀 볼래? 우리 이것 중에 이거 풀 수 있어. 풀 수 있다는 건 얘는 안 되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되죠. 상수함이 없으니까 x를 못 풀 수 있잖아. 잘 봐. 그럼 얘들아, 요거 0이라는 답 벌써 나왔어. 그리고 여기서 두 개가 더 나올 거야. 그럼 0이라는 답 1번 답, 여기서 얻게 되는 답 두 개의 답이 2번 답, 3번 답이라고 하면 이 1번 답, 2번 답, 3번 답 중에서 얘랑 겹친 답이 몇 개라는 거? 두 개라는 거지. 그런데 물어보자. 여기서 나온 답 중에 얘랑 겹치는 답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 겹친 답이게? 2번하고 3번이죠. 왜 2번하고 3번이지? 여기에는 0이라는 답이 없거든요. 0 넣어봤자, 0 넣고 계산해봤자 좌변 0 나오는 거 아니거든. 이 방정식에는 0이라는 답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의 답 중에 누가 있다?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답이 있다. 그럼 이거 감안해서 내가 인수분해 해볼게. 잘 들어봐. 여기서 나오게 될 두 개의 답이랑 여기서 나올 두 개의 답이 겹친다는 건 이거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 중에 얘랑 똑같은 인수가 있다는 얘기. 응?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첫 번째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아니 똑같은 거로 인수분해가 돼야 얘가 나 받게 되는 답이랑 얘가 받게 되는 답이 같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나머지 인수만 찾으면 되겠네. 나머지 인수만 찾으면 되겠어? 근데 나머지 인수 찾는 것도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간다? 2x의 세제곱 나오면 되지. 2x의 세제곱 나오려면 여기 x 있으면 돼. 그 다음 8x의 제곱 나와야 되죠. 8x의 제곱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요렇게 계산한 6x의 제곱이랑 요렇게 계산한 몇 x의 제곱이 더해졌을 때 이거랑 이게 더해진 게 8x 제곱이 되면 되는 거니까 6x 제곱 있으면 여기 2x 제곱, 그러니까 여기에 1만 있으면 되는 거겠지. 다시 저 방정식의 인수 중에 얘랑 똑같은 답 두 개가 나오려면 반드시 얘의 인수 중에 얘랑 똑같은 인수가 있어야 되고, 그럼 나머지 1차의 인수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2x의 세제곱이랑 8x의 제곱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올 수 있게 2x 세제곱 나와주려면 여기 1x가, 2차항이 8x 제곱이 나와주려면 여기 상수항이 1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가 똑같은 시계로 놓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전개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전개한다? 2x의 세제곱 더하기 8x의 제곱. 1차항 찾으러 갈게. 1차항은 6x의 bx니까 b 플러스 6x. 상수항은 1 곱하기 b니까 b. 그래서 얘들아 b 플러스 6과 마이너스 a가 같은 거고 b와 3이 같다라고 말을 해서 a가 b값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얘는 어디를 갖길래 이렇게 안 들어오냐? 하시고
자, 계속 가자 얘들아. 61페이지부터. 12번. 몇 번? 12번. 12번. 주제 빼라고 했지. 우리 아직 한 거 아니야. 에이, 정말 그냥. 뭐 전화도 안 받아가지고. 이놈이. 몇 분을 밖에 나갔다 오는 거예요. 다시 61페이지부터 있는 사람. 얘들아, 그럼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한번 해봅시다. 62페이지 질문. (62페이지) 질문 17번이요. 17번부터 한번 가볼게. 자, 이것도 문제가 뭐 얘기하는 거 볼 필요도 없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1차와 2차 연립방정식. 이게 핵심인 거지. 그럼 일단 시작할게. 1차와 2차 연립은 1차를 먼저 한 문자로 정리해주고 그걸 2차에다가 그냥 박아버리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게 풀이 방법이야. 1차와 2차의 풀이 방법은 이게 다야. 그래서 계산 들어갈게. x의 제곱에다가 y 대신 k-2x 집어넣어서 제곱할 거니까 4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되겠지? 5도 넘깁시다. 우리 이제 이거 풀어주면 돼.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해서 얻어낸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만 풀면 되는 거야. 이러면 이거 풀면 x값 몇 개 나오지? 이거 풀어서 얻을 수 있는 x값 몇 개야? 2개잖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선생님 k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죠? 아니 나도 몰라. 그런데 어쨌든 근해 공식이라도 써서 문제를 푼다 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x는 2개 아니야? 2개잖아.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런데 문제를 봐. 17번. 한 쌍의 해만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쌍의 해라는 건 뭐야? 이걸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x값 하나랑 y값 하나씩만 이렇게만 나온다는 얘기 아닌가? 그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걸 풀었을 때 나온 x값이 2개란 말이야. x는 몇 또는 몇이 나와. 그럼 x가 몇일 때 y는 몇? x가 누굴 때는 또 y가 누구? 보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답은 두 쌍이야. 두 쌍.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건 한 쌍이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지. 뭐 얘가 일단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x가 한 개만 나와야 된다면 충분히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한별식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지. x가 하나가 나와야 그 x가 하나 나와야 y값도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x가 2개 나와버리면 y도 2개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한별식으로 끝내자. 짝수니까 짝수 4번의 뒤로 갈게. b 다시 2k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이 나오면 될 거고 그럼 k제곱이 25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겠구나. 찾는 게 뭘까? 그냥 k값 찾으면 되는 거네. x가 하나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k가 누구냐? 5나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지? 이것도 필기 좀 해주시고
62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20번. 20번을 좀 가볼까? 빗변 13, 넓이가 30인 직각삼각형. 그럼 빗변이든 넓이든 직각삼각형에 빗변 길이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하고 높이의 길이를 풀어내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림으로 가볼까? 여기를 A라고 할게.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말하는 건 빗변의 길이가 13. 그럼 벌써 방정식 하나 만들어지겠지? 첫 번째, 피타고라스니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결과는 13의 제곱이 된다는 방정식 하나. 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 식이 어디에 있냐? 넓이가 30이래. 넓이면 A, B 곱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게 30이라는 얘기니까 A, B를 곱한 건 6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야 넓이가 30 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저거 풀어주면 되는 거겠지. 근데 이건 조금 응용된 방정식이네요. 2차와 2차 방정식이네, 그치? 2차와 2차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일반적인 모습 뭐라고 그랬어? 인수분해가 반드시 된다고 했는데 저건 인수분해가 안 되네. 기억하고 있나, 이거? 합과 곱으로 바꿔서 푸는 거? 풀이 시작합니다.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뺀 게 169. A 곱하기 B가 60. 이때 AB를 뭐라고 할까? N이라고 할게. A 플러스 B를 M이라고 불러볼게. A 더하기 B는 합은 M, 곱은 N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M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을 N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마이너스 2N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이게 169. 그리고 N은 60. 얘들아, 요거 60 집어넣으면 120. 120 넘겨주면 289. M제곱이 289. 289가 17의 제곱이죠. 그래서 정답 2개 나오겠네. M은 17, N은 60. 또는 M은 마이너스 17, N은 6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지? 이 문제는 2차와 2차 연립 중에 조금 응용된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 안 보이잖아. 이럴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가 합과 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문제라는 걸 믿어주고, 이거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 이용해서 합과 곱으로 바꿔줘. 그리고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어떤 문자로,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어떤 문자로 치환해주면, 그렇게 치환해주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할게. n은 60이었어. n제곱이 60 넣고 풀면 m제곱이 289가 나오면 돼. 제곱해서 289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7이라든가 마이너스 17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 이거 바로 버려버려야 되지? m이 누구야? a랑 b를 더한 거잖아. 근데 a하고 b가 뭐야? 길이잖아. 길이면 양수들인데 양수들끼리 돼서 마이너스 17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될 거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건 이거 아니겠어요? 이걸 끝까지 물고 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식 다시 갈까? m이 누구였냐면 합이었어. a 더하기 b가 17이었던 거고, n이 누구였냐면 곱이었습니다. 곱 a 곱하기 b가 60이었던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좀 또 어설픈 계산으로 정답이 나오나 이거? 곱해서 60 더해서 17 될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이 있나? C라고 C가 안 돼. 이거 또 잔머리 빨리빨리 굴리는 친구들 금방 하겠네. 12하고 5가 정답이 되겠지? 12하고 5가 돼야 더했을 때 17, 곱했을 때 60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끼고 있는 두 변 중에
긴 변은 12가 돼야 되는 거고 짧은 변은 5가 된다고 볼 수 있게. 하지만 언제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만 있으라는 거 없으니까 또 원칙대로 뭔데? 1차와 2차의 연립이잖아. 1차와 2차의 연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하고 그걸 2차에다가 대입해서 전개할게. 전개하면 선생님이 전개할게요.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인수분해가 아까 말했듯이 5하고 11로 되는 걸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정답 A가 5 또는 A가 12. A가 5라면 B는 12. A가 12라면 B는 5. 그래서 내가 계산해둔 직각삼각형의 밑벽의 높이가 하나는 5, 하나는 12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런데 문제가 직각을 끼고 있는 변 중에 짧은 변을 찾는 문제였던 거니까 5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죠. 그치? 만약에 긴 변을 묻는 문제였다면 12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거였을 테고. 자, 이것도 필기합시다. 쌤, 휴지 가져왔어요. 그래? 편의점에 놀러 나갔다가 휴지 가지러 갔다가 이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한번 들어봐. 여기 좀 봐. 이거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푼 게 맞아. 무조건 이렇게 푼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봐봐. 칠판 봐. 선생님 눈 보고.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이 A 값하고 B 값이지. 그럼 A하고 B가 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의 구성을 보니까 하나는 찾아야 되는 해들끼리 더한 거, 하나는 찾아야 되는 해들끼리 곱한 거. 얘네들을 두근이라 생각한다면 두근의 합이 17, 두근의 곱이 60이 되게 만들어진 식이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17이 되고 두근의 곱이 60이 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A라고 B라고 놔도 되는 거죠.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1차와 2차의 연립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1차와 2차가 1차는 두근의 합을, 2차는 두근의 곱을 의미하는 모양으로 주어졌다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근과계수의 관계를 적용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들어낸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A하고 B가 되는 거야. 맞잖아. 두근의 합이 17인 거고 두근의 곱이 60인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2차 방정식의 모양이 근과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2차 방정식의 모양이랑 같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1차를 이용해서 2차에다가 대입한 다음 2차 방정식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도 충분히 내가 찾아야 되는 A와 B를 찾기 위해 필요한 2차 방정식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겠지. 이 과정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5하고 12 정답이 5하고 10이니까 얘가 5면 얘가 12 얘가 10이면 얘가 5라고 말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였던 거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정상적인,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은 앞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풀게 될 거예요. 그냥 기본을 지켜서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모양으로 풀지 않고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바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근데 일단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이거야.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 우선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건 1차와 2차의 연립이 됐을 때 당연히 우리가 정답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부터 연습을 하는 게 맞아요.
62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21번 21번 갑시다. 우리도 요것만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자, 이거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했던 첫 번째 수업이지. 이 문제 해 못 구합니다. 해를 못 구하는 이유는 해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해가 너무 많아서. 해가 너무 많아. 찾아야 되는 변수에 비해서 방정식의 개수가 부족해. 그 말은 x, y의 어떤 조합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걸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x, y의 조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란 얘기, 무수히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x, y 실수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잘 들어. 이건 아까처럼 완전 정식 만드는 거 불가능해 보이네. 항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내리차수로 바꿀 거야. 지금 봐봐. 여기 좀 이따 하고. 2창 이거. 1창은 요게 그럼 1창이 되겠네. x에 대한 내리차수 날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x로 묶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1차 정리 끝났어. 상수항은 x를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이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럼 대답할까? 나 누구에 대한 내림차수 난 거지? 그럼 이걸 방정식으로 말한다면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야 되는 x가 실수가 돼야 된다며. 물론 y도 실수지만 일단 x도 실수가 돼야 된다잖아. 다시 말하면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먼저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실근을 갖는다는 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서로 다른 도실근도 좋고 중근도 좋으니까 실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어쨌든 내가 이걸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어. 지금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 그렇게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을 풀면 얻게 되는 게 x의 값이야. 그런데 그때 얻어야 되는 x의 값이 문제는 실수가 나오길 바란대. 실근이 나오길 바란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 조건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자, 이제 정리할게.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하면 마이너스 y제곱 1로 넘깁니다. y제곱 2y에다가 4y 더하면 2y에다가 4y 더하면 6y 넘기면 마이너스 6y 1에다가 10 빼주면 마이너스 9 넘겨주면 플러스 9 전부 다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이제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들아 이게 이거잖아. 아까 했던 말 기억나?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0보다 작게 나온 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제곱한 결과가 어떤 실수를 제곱한 결과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어. 대신 0이 되는 경우는 하나 있죠. 바로 y가 3이 되는 거지. 얘를 제곱한 결과가 0 이하가 돼야 되는. 다시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실근인데 그 실근이 되는 조건을 풀다 보니까 어떤 제곱한 결과가 0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제곱한 결과가 실수를 제곱한 결과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없고 0이 되는 경우는 있다. 언제? 0을 제곱할 때만. 그래서 y-3이 0이 될 때만 실근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나머지 y에다 3 집어넣어볼까 얘들아? y에다 3 집어넣어볼게. 2x제곱 y에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x y에다 3 집어넣으면 9 빼기 3 9 빼기 3 6 다시 3 집어넣으면 9 빼기 6 9 빼기 6이 얼마야? 3 더하기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x는 2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다시 간다. 필기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답이 너무 많아.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답은 x, y가 둘 다 실수였으면 좋겠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식을 한 문제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얻게 되는 x값 있지? 그 x값이 문제가 실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판별식 정리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경우는 딱 한 번, y가 3일 때밖에 없어. 그렇게 얻은 y값을 집어넣고 풀어놨더니 x도 중근 2라고 하는 정답 하나만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실수 x, y를 찾아서 더하는 문제였던 거니까 정답을 5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뜻하지 않게 시작하고 끝이 둘 다 해가 많은 방정식을 푸는 어떤 수업이 되어버렸네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했지. 알아둬서 나쁠 거 없다고. 필기하시고 쉬었다가 저녁 먹기 전까지 2시간 남았죠? 2시간 또 열심히 하고 이따가 선생님하고는 7시에 진도 나가는 수업 하도록 하자고요. 이따 저녁 때 7시까지 올 때 늦지 않도록 하고